아니, 윤희야. 벌써 결혼한 지 몇 달인데 아기 소식이 깜깜해. 너도 나이가 41인데 세워라 내워라 한량처럼 지내기만 하면 되니? 우리 오진이가 얼마나 금쪽 같은 후사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닥치는 대로 가서 검사 받아보고 한약도 지어 먹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하는 거 아니니? 이 집안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비난에 저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울음을 꾹 누르며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간절함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도 병원 다녀왔어요. 시험관 시술도 알아보고 있고요.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신문에 파묻혀 있던 남편이 스산한 웃음을 흘리며 신문에서 겨우 눈을 떼더니 마치 제가 더러운 벌레라도 되는 양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쳤어? 병원에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 그리고 무슨 시험관 시술이야? 그게 쉬운 줄 알아? 남들이 다 한다고 너도 해야 하니? 내가 그렇게까지 피 말려가며 애를 봐야겠냐? 알아서 되는 거지.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사는 거고. 사람 불편하게 왜 자꾸 뭘 해보려고 그래? 기분 잡치게. 남편은 저의 간절한 인공수정 노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결혼 전 그들의 달콤했던 속삭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희 씨 같은 좋은 사람이면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 윤희 씨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주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진했던 저는 그 말들이 진심인 줄 알았고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달콤한 미소와 따뜻한 말들은 오직 제 친정에서 나올 사업, 자금을 위한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결혼 직후 제 친정에서 남편의 사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이 그들의 손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잔혹극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돈을 쥐자마자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가면을 벗어던지고 저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독한 말에 매일 베이는 듯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 못 낳는 며느리라는 낙인을 찍고 온갖 잔소리와 인신공격을 일삼는 시어머니의 말폭탄은 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외박은 단순한 외박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오은주라는 이름의 상간녀가 그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처럼 그를 보자 하며 제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간녀는 도도한 미소와 함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보면서도 마치 보란 듯이 일부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정하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저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자기 어제 회식하고 들어가니 힘들어 보여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일찍 끝내고 와요. 알았죠?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얼른 와요. 보고 싶어 죽겠어. 어머, 제가 너무 남의 집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사모님. 전화를 끊은 상간녀는 능글맞게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표정은 온통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상간녀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계셨네요? 죄송해요. 오진 씨가 바빠서 제가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왔네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네요. 너무 일에 매달리지 말라고 해도 역시 사업가 기질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모님?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유능한 남편이 계셔서 상간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손에 들린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싸늘하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쯧쯧, 너도 참 답답하다. 나이도 어리지 않은 게 시어머니나 남편 속도 모르고 저 오이사 같은 능력 있는 여자 보면 부끄럽지도 않니? 애라도 똑바로 낳던가. 살림이라도 좀 똑 부러지게 하든지. 에휴, 내 아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잘해? 애를 낳아? 어디 하나 쓸모 있는 데가 있니? 아주 간을 빼먹어라 간을. 저의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사는 건지 죽은 건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친정이 사업 실패로 폭삭 망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저를 이 집에서 영영 내쫓을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들이 황궁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오만하기 그지없었죠. 그 여왕 같은 자세 그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한 점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가, 내 친정이 완전 폭삭 망했다며? 하긴 그 천둥벌거숭이 같은 내 애비가 재주라고는 돈 말아먹는 재주밖에 더 있었겠니? 세상에 이제 내가 기댈 때라고는 우리 집뿐일 텐데 언제까지 여기서 빈대처럼 빌붙어 살 작정이니? 내가 이런 걸 먹이겠다고 내 금쪽 같은 아들 옆에 붙여둔 게 아니야. 너같이 가진 것 없는 것들을 위해 아까운 내 돈 들릴 거 생각하니 아까워서 원통하구나. 이제 이 집에서 기생충처럼 살겠다는 신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치는 모진 말들에 저는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들어서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향해 이혼 서류를 탁 하고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던지는 양 거침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꼴값 떨지 마. 망한 니네 친정과 엮이면 우리 사업까지 망해. 이 업계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망한 기업에 장인이 있다는 소리 들어야겠니? 말해봐. 너, 솔직히 말해서 너 나이도 많지, 애도 못 낳지, 이제 친정까지 망했는데 내가 너랑 대체 뭘 같이 할 수 있겠냐? 이혼 서류야. 이대로는 한시도 못 산다. 이 더러운 꼴 더는 못 본다. 빨리 사인하고 당장 나가. 빈손으로. 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며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마지막 애원을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내치시나요? 저의 애절한 호소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역겹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그 차갑고도 경멸 가득한 웃음은 저의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 산산이 부숴버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 가짜는 소리 하네. 너처럼 가진 것 없는 것하고. 뭐가 아쉬워서 사랑 따위를 논하니? 내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오진이 앞길을 막으려는 게 바로 너야. 재수 없는 것.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밥그릇은 고사하고 숟가락 하나도 다 버리고 나가. 어서 이 지겨운 얼굴 치우라고. 시어머니께서는 벌벌 떨고 있는 저의 어깨를 밀치며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살에 밀려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는 결혼 전 남편이 속삭이던 달콤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거면 됐다던 다정한 목소리는 이제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비웃음 소리에 겹쳐 들렸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왔을 때 저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발밑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나락 같았습니다. 저는 빈털터리로 쫓겨나면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도 기댈 곳도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 저는 이제 끝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갈 곳이라곤 정든 제 친정뿐이었지만 그마저도 망했다는 소식에 감히 발걸음을 떼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가 혹시나 폐를 끼칠까봐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친정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겨우 배를 눌렀을 때 대문이 열리고 나타난 엄마의 얼굴은 놀라움과 동시에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럽고 서럽게 울고 있는데 그때 아빠가 나오시더군요. 우리 딸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저의 초라한 모습에 아빠의 얼굴에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잔뜩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죄송해요. 친정이 망했다고 해서 제가 또 폐를 끼치게 될까봐. 제가 친정이 망했다고 들었다는 말에 아빠는 눈을 휘둥그레 뜨시더니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얘가 어딜 봐서 망했어? 아이고, 이 녀석이 쓸데없는 소문을 듣고 왔구먼. 우리가 뭘 망했다고. 사돈이 돈 냄새 맡을까봐 쉬쉬한 거지. 눈앞의 친정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넉넉했습니다.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친정이 망했으리라고 믿었지만 친정의 자산은 오히려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한 것이지 망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업 매각 대금을 부동산에 과감히 투자하여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린 비밀 거부가 되어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친정 식구들이 저를 걱정할까봐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사실 제 결혼을 전후로 남편의 가족들이 보인 수상하고 찝찝한 행동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신들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설명을 사돈에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고 무엇보다 착하고 여린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또다시 남편 가족을 도와줄까봐 일부러 저에게도 비밀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비로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 아빠의 듬직한 위로, 동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제 영혼에 단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오랜 아픔이 아물자 잊고 지냈던 저의 잠재되어 있던 재능과 총명함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참했던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아이 못 낳는 여자, 친정 망한 빈대라 손가락질하며
내쫓았을 때 제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지독한 고통은 저를 단단하게 그리고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행복했던 아이였습니다. 타고난 색채 감각과 공간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으로 미술 대회에서 상을 휩쓸기도 했었죠. 결혼 전에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가정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압박에 제 디자인 도구들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묻어두었던 재능이 상처가 아물자 다시금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이야기가 곧 힘이 되는 시대. 저의 눈에는 그 모든 스토리를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어릴 적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표현했던 저의 감각이 이제는 영상이라는 새로운 캔버스 위에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저를 짓밟았던 이들에게 보여줄 저만의 목소리를 낼 방법. 그것은 바로 섬세한 감각과 창의력을 동원하여 유명 기업의 얼굴이 되는 광고나 홍보 영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세상에 알리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의 스토리를 최고급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 저의 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공감 능력은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저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단지 예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저의 능력은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와 맞물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프리미엄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브랜드 스토리텔링 회사의 대표로 견고한 입지를 다지고 성공한 사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제 회사는 거침없이 성장하며 업계에서 저를 금손박윤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영상에 손만 대면 잘 만들어서 그런 별명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흘린 모든 눈물과 고통이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꺾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버렸던 이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박윤이라는 이름, 석자를 세상에 확실히 각인시킨 견고한 중견기업의 대표로 우뚝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때 저를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넣었던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공이었죠. 반면 남편은 저에게서 받은 자금을 흥청망청 쓰고 상간녀의 도움만 바라다 연달아 사기를 당하며 사업이 완전히 파탄나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늙고 병들어 가진 재산마저 몽땅 탕진하고 병원비는커녕 한 끼 식사조차 감당 못하는 비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아마도 옛날에 순진했던 저의 모습만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의 눈앞에 선 저는 그때와 다른 박윤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꼬질꼬질한 차림에 얼굴은 피폐하고 한껏 비굴해진 모습으로 허리를 굽힌 전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이어 초점 없는 눈으로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뒤따라온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싸늘하게, 아주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몰골은 저의 승리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앞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무릎을 굽히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과 필사적인 비굴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윤희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 얼마나 후회하고 자책하는지 몰라.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정말 죽을 맛이야. 제발 딱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도와줘. 예전처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잘해볼 수 있어. 제발. 응?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시어머니도 비틀거리는 몸으로 겨우 걸어와 남편의 옆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구차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 윤희야, 나다. 나를 좀 봐라. 이제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 병원비도 없고 내가 잘못했다. 아가, 우리 오진이 좀 살려주고 이 늙은 어미 좀 살려다오 제발. 제발. 저는 그들을 싸늘하게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했죠? 아닙니다. 당신은 제 돈을 보고 접근했고 그 돈을 손에 쥐자마자 저의 나이와 임신을 핑계로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모욕을 넘어 인간 자체를 파괴했죠. 그리고 저의 친정이 몰락했다고 생각하자 당신들은 저를 더러운 쓰레기처럼 내다버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 잠시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파르스름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저는 싸늘하고 냉정한 비수 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 당신들이 내다버린 건 나 박윤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돈이라는 명목 아래 당신들의 천박한 욕망을 채우려 발버둥 치며 버린 건 바로 당신들의 양심과 인간성이었습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그 더러운 것들을 저는 이제 다시 주워 담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제 주변에 둘 가치도 없으니까요. 저는 가슴속 깊이 응어리졌던 모든 한을 토해내듯 그들을 완전히 멸시하는 시선으로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담담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며 버젓이 앉아있던 그 호사스러운 자리는 사실 제가 깔아준 방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친정의 돈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잠시 그 위에 기생했을 뿐이지 단 한순간도 당신들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저기 길거리에 버려진 불황자들과 다를 바 없죠? 내 말 틀렸나요? 당신들에게 남아있는 건 그 어떤 명예도 재산도 인간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딱 제가 그 집에서 맨몸으로 단 한 푼도 없이 쫓겨났을 때와 같습니다. 바로 그 빈손으로 내쫓은 그 결과가 지금 당신들의 현재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만든 현실이에요. 누구도 아닌 당신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죠. 제가 경비에게 싸늘하게 눈짓을 하자 덩치 큰 경비원들이 냉혹하게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 애원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제 가슴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들에게서 등 돌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